반갑습니다. 참, 참 낯선 장면이죠.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아니면 저 화면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신청하셨네. 저는 처음에 이 강좌 구성이 굉장히 섬세해서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굉장히 고민을 하셨구나, 연구하셨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학교가 천호중이었는데 천호중에서 했던 업무가 바로 학부모회, 학부모 아카데미가 제 업무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완성도 높고 이렇게 내용 있고 이런 강의 교수 요목하고 또 실제 강사를 초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이 정말 복 받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간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제 강의보다도 다른 강좌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오히려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사 지금 화면이 공유되어 있으신가요? 예, 화면을 보고 계시죠? 예, 여기 강의 보시면 제가 오늘 강점 찾기라는 주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제가 경력이 좀 특이한 게,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중학교로 왔어, 또 중학교에 왔다가 고등학교로 갔어, 또 고등학교로 갔다 끝에는 또 중학교로 왔어. 요 과정에서 이 변화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만 근무를 쭉 했으면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가 여중에 왔는데 이게 완전 멘붕인 거예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뭐 알파벳까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꼭 알파벳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죽을 쓰고 뭐 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특성을 알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1년 내내 여기 입이 해졌어요. 힘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에 아이들 독특한 빛깔이 있고 아이들마다 독특한 강점이 있구나. 이걸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빨리, 그러니까 94년도에 이걸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21년도니까 근 30년 전에 제가 그걸 캐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학부모님들께 그 노하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도대체 뭘 잘하는 거지,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강점을 찾아서,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걸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 그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공직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두 아이의 아빠라는 거. 큰아이는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길 생명공학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옛날로 치면 생물학과입니다. 이걸 생명공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생명공학과를 들어가려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생물 올림피아드도 출전하고, 그래서 굉장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5학년,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10년이라는 세월을 얘가 생명공학, 생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1, 2학년을 다녀보더니 군대 가기 직전에 아빠, 저는 이게 적성에 안 맞는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가 10년을 공부해 온 거를 애가 어느 순간에 툭 발로 차버리고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위기죠. 사실 집사람은 멘붕이 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10년을 쌓았는데 그거를 버리고 컴퓨터공학과를 간다니. 근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어머니들께 퀴즈 하나 낼게요. 채팅창 열으셔서 여기, 얘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몇 살까지 살 것이라고, 지금 애들이.
우리 애들이. 부모님 자녀가 몇 살까지. 예. 자, 설문조사. 100세, 100살 이상, 120. 세 분이 답 주셨네요. 비대면 교육의 가장 아쉬운 점, 상품을 못 드려. 저한테 이런 멋진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멋진 상품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거 또 이런 상품 어때요? 여름 해수욕장 가서 딱 이런 거 좀 끼고 다녀줘야 이게 좀 멋쟁이 센스죠. 예. 100살은 무난하겠다. 예, 이거 애들 좋아합니다. 이거를 제 수업의 도구인데 애들 보고 뭐 제가 영어과니까 애들 보고 영어 읽어라 그러는데 그냥 읽어라 그러면 안 읽어. 근데 이거 쓰고 읽어라 그러면 이거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경쟁력으로 나와서 해요. 이거 파트 전문점에서 3,000원짜리입니다. 드리질 못해서 아쉬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지금 애들 120까지는 살 거다. 지금 연장되는 순서로 봐서 우리가 언제 100살 이상 살 거라는 예측을 했나요? 못했죠. 근데 지금 100살 이상 사시는 분이 몇만 명이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면 21살이 있는데 얘가 120살까지 사는데 지금 전공을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좀 치명적이냐. 얘는 그리고 아니 얘 삶은 얘 삶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래서 뭐 지원해 주는 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마치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회사 생활 3년 차입니다. 예. 프로그래머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작은 애는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학년 가서 저는 자기는 심리 쪽에 관심이 간다 그래서 이걸 복수 전공을 신청해요. 그러더니 대학원은 전혀 엉뚱하게, 경영학과는 전혀 엉뚱하죠. 상담으로 대학원을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지가 시험 봐서 교사 되겠다고 지금 열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어머니들께서는 뭔가 화끈하게 딱 정해졌으면 좋겠죠. 예,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 대학을 들어가서도 또 변해. 그리고 또 이게 얘는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길을 갔지만 또 둘째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첫 해에 근무하던 학교가 공고예요. 예, 공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84년도네요. 이 당시에는 IQ 검사를 했어요. 지금은 뭐 IQ라는 거는 장애 학생 분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전교생을 다 이제 지능 검사를 했는데 그 공고에서 꼴찌를 하는 애가 제가 담임했던 애인데 기계과 공고인데 애가 꼴찌라는 애가 IQ가 보니까 7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돌고래 IQ가 70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래랑 IQ가 비슷해.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한테는 뭐 공부하라 마라 뭐 그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겨우 이제 꼴찌에서 2등 합니다. 하나에 제치고. 그리고 지금으로는 저는 사실 얘가 바본 줄 알았어요. 얘가 방송반인데 고장난 거 납땜 붙이는 데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 얘는 뭐 도저히 안 되는 애다 이랬는데 글쎄 얘가 졸업을 하고 나더니 졸업한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취직을 저기 서울시청 지하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사무 자동화 기기, 뭐 팩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판매하는 회사 그만 가게에 이제 얘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여기서 탁월한 영업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사장이 돼서 성수동에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히려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저는 졸업한 제자들을 가끔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하고 점심 먹으면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영업을 그렇게 잘하게 됐니?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선생님 저만의 비기가 있어요. 뭐니? 회사에 들어가면 저는 담당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키맨,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짠, 오. 이거 탁월한 거죠. 실제 구매를 의사를 결정할 사람을 가장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게 IQ라는 게 별로 별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구나 알게 됐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것이 바로 이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중지능. 그래서 보니까 이 people smart, 대인관계 지능이 인터퍼son, 그러니까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것을 이 하워드 가드너가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다중지능이라는 거 좀 메모 좀 해 놓으시고요. 다중지능 메모해 놓으시고, 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란 책도 있어요.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 보시기에 이 아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요거를 보시고 아이에게 새롭게 열린 지능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들께서 유의하실 게 자기랑 전혀 다른 지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왜 저러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전 공부 못하는, 얘가 공부 꼴찌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던 높은 대인관계 지능들, 얘는 이게 얘도 꼴찌죠. 얘도 꼴찌 하던 애인데, 얘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그 심취가 돼서 고등학생 오빠들하고 방송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하고 마인크래프트 생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뭐 하겠어요? 채팅창에 학교에 와서 한 글자,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잠을 자도 여학생이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자는지 종이쳐도, 수업 끝나는 종이쳐도 못 깨요. 근데 여학생을 제가 이게 흔들어 깨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걸 완구점에 가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 뽀로로 별명 아시나요? 뽀로로 별명, 채팅창에 별명 아시는 분 써줘 보실래요? 어머니들, 얘 중학생들이요, 이 잠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뽀로로 지시봉으로 애 깨우시면 좋습니다. 왜냐?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자는 애한테 귀에다 갖다 댔더니 눈 뜨기 전에 웃어. 네. 놀랍죠? 눈 뜨기 전에 웃어. 그래서 이야, 진짜. 그래서 애들이 뽀로로를 뽀통령, 뽀통령이라.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는 깨웠는데 이 아이에게 그 아이는 그래도 이미 방송 그 인터넷 방송에서 1000등 이내의 랭킹이 들어와 있는 애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들이 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인데, 그러니까 얘는 아빠도 방송 자키로 아빠를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택시 안에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빠가 참 대단한 아빠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기죽이지 않고 넌 게임이나 하고 밤새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길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예요. 하나, 부모님께서 우리 애를 게임 중독자로 볼 것인가 게임 능력자로 볼 것인가,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또 얘는 이 아이는 좀 특수반 학생 어머니 계시면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비교하는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얘는 특수반 애가 38명 중에 37등 할 때 얘가 38등입니다. 저는 목이 여기까지 나와. 가서 야, 귀에다 대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비교하는 말, 쟤보다도 못하냐? 이 말을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을 참았어요. 그냥 억지로 참았어. 그랬더니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가요, 소녀시대 팬블로그 운영자예요. 바로 이 팬블로그입니다. 여기 방문객 수 보세요. 어떻습니까? 130만이에요. 저도 블로그를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1년 지났는데 방문객 20만도 안 됩니다. 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탁월한 파워 블로거였던 거죠. 예, 이것도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 높은 거고. 자, 예, 여기서 다중지능에 대해서 EBS에서도 영상이 나오니까 시간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였습니다. 자, 어머님들 여기 제가 남고에 있다가 여중에 갔다 그랬죠. 여중에 갔는데 한 아이가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건 둘째치고 1시간 내내 눈만 껌뻑껌뻑 잠은 안 자요. 꿈뻑꿈뻑 하는 애가 있었어요. 하도 특이해서 뭐 자는 것도 아니고 떠드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내내 눈만 꿈뻑꿈뻑 해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갔어. 선생님, 도대체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무실에서 이렇게 뭐 일하시다가 저를 슬쩍 보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얘기하고 다시 자기 일 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예, 이 상황. 예, 그냥 걔 바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의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장 안에 수십 장의 만화가 이렇게 가득 차요. 근데 만화를 제가 애에게, 야,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교과서에 나오는 13과부터 16과에 나오는 단어들, 어려운 단어 만화로 그려다 줄래?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로 이걸 그려왔습니다. 15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건 지붕.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이걸 나눠줬어요. 이
파이트로 지우고, 이게 지금 94년도니까 25년 된 밑줄 치고 파이트로 지우고 밑줄 치고 나눠줬는데 애들이 이거에 그냥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을 풀으려고. 그래서 아하.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여중으로 가서 뭘 발견했냐? 바로 이 공부하는 애들 중에는 이 시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94년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애들에게 제가 스타가 되기 시작한 게, 왜냐하면 외지 마. 어머니도 빽빽이 깜지 기억하세요? 빽빽이 깜지. 단어 5번 써와라. 단어 10번 써와라.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냥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단어를 입혀서 이게 왜 미술 숙제가 아니고 영어 숙제야? 한 아이가 이걸 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야? 영어 숙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숨어 있잖아요. 이 그림 속에다가 영어 단어 하나를 숨겨놨어요. 네. 어머니들 뭐가 보이시나요? 철자 보이는 대로 찍어 보시겠습니까? 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글자 하나도 안 보이시나요? 알파벳 Y T에 T 있습니다. Y 없는데? T 있어요? 또 뭐가 보이시나요? Y 네, N 있습니다. N 있어요. N이 여기 N이 있죠. N 있습니다. 대문자 N이 있네요. 네. 또 SEE. 오른 왼쪽 이쪽에 제일 큰 글자 요거. 어머니들 시각학습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X, 요거 T, 요거 그 옆에 I, N, C, T자, 그리고 I, O, N. 그래서 extinction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멸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멸종이라는 단어. 네. 누가 낙서하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지우지? SE를 화면에다 쓰셨는데 제가 줌을 안 해봐서 요게 누가 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각학습자들이 이렇습니다. 주석 작성해서 지우기 하시면 된다. 주석 작성? 주석 작성. 참가자 주석 작성 사용하나. 이게 옵션 보기. 허용 안 했는데. 주석 작성이 있네. 주석 작성해서 지우기. 됐다. 네, 좋은 경험을 주셨네요. 예, 주석
아직 저거 안 해본 경우 기능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옵션 보기. 예, 선생님들이 초창기에 수업할 때 애들이 여기다 막 낙서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얘는 지금 뭐가 됐을까요? 예,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는 지금 현역 만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를 봐주지 못했다면 제가 얘는 사실은 얘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얘는 전교 몇 등 했겠습니까? 얘가 중2 때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예. 참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에는 수학 과목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전교 1, 2등을 했을 거다. 그렇죠. 네. 이런 이 아이에게 열린 문을 열린 문을 알아봐 줄 사람이 누구냐? 알아봐 줄 사람? 네. 여기서 제가 제 수업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미대간의 추천서를 제가 써줬는데요. 미대간에가 선생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아니 내가 이 아이가 보세요. 얼굴 표정 잘 보세요. 자, 얼굴 표정. 예, 아빠가 육아를 하고 가사 일을 하느라고 쪄뒀죠? 예, 쪄뒀어요. 이 아이가 이 단원의 주제가 남녀평등인데 그때 남녀평등이란 주제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육아휴직도 하고 또 가사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추천서를 못 써줄 리가 없죠. 예. 그렇게 그래서 치각학습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호중학교로 마지막에 천호중학교로 왔는데 천호중학교에 왔는데 얘네들은 또 이 하반 애들 공부 못하는 하반 애들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이런 수업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단어를 좋아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단어를 기억하게는 만들지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애니멀, 코끼리, 아파트먼트 여기 아파트 그림이 들어가 있죠. 이거 어떤가요?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감각적이에요. 한 방에 표현을 해버렸죠. 가방을. 네. 풍선을 이렇게 해서 풍선 직접 그려놨습니다. 벤치 참 감각적이죠. 우리 애들. 예, 이게 중학교 선호중 1학년 애들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이름을 붙였어요. 타이포셔널이라고. 타이프 글자, 딕셔너리 글자를 가지고 단어를 표현한다. 그래서 타이포셔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에 왔다가 다시 고등학교를 갔다 자양고등학교로 갔잖아요. 자양고등학교 갔는데 애들이 어느 반 애들이 엄청나게 활발해. 그냥 좋게 말해서 활발한 거고 엄청 떠들고 시끄럽고 그럼 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거 보시기에 제가 뭐 에너제틱하고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런 애들한테 끊임없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얘기하려고 하는 애들하고 다시는 같이 있으면 기가 빨려요. 제가
얘네들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는 움직임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영어 문법송을 만들었어요. 수동태 찬가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보컬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바다에 사는 동태 돼지 맛있다 수동태 주먹을 바꾸고 피피피바이빵. 자, 보컬 어머니들 같이 불러보세요. 여기 수동태를 말한 건데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같이 불러보세요. 액션. 박수 치면서 시작. 바다에 사는 동태 돼지 맛있다 수동태 주먹을 바꾸고 피피피바이빵. 얘네들 신나는 거세요. 수동 얘네들 신이 났죠? 예, 여기 얘는 트라이앵글 치고 이게 중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왜 못 쳐들어와? 남한에 누가 있어서? 중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 어른 입장에서도 아니 얘는 아침엔 이렇게 말했다 저녁엔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왜 그러냐는 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얘네들이 이 인간의 뇌라고 일컬어지는 전두엽, 이 전두엽이 이 중2 때 가장 급속도로 발달을 해요. 어머니들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데서도 강의 들으셨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 전두엽, 영장류의 뇌인 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진화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애들도 막 너무너무 본인들도 힘겨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시기에 답답하다. 우리 애 왜 그러나. 사춘기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런데 본인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라거나 공격하지 않으시길. 오히려 얘네들이 이런 그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됐던 거죠. 수동태 찬가. 의미 보시겠어요?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애한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기 요거를 애 저녁 때 애 집에 아니면 카톡으로 요 주소 ET21 잉글리시 티처 21세기를 대표하는 잉글리시 티처다 뭐 이런 뜻입니다. 5005 이거를 아이에게 보내주세요. 야 수동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오늘 이런 연수 들었어.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한번 같이 불러보시게요. 액션. 바다에 사는 동태 돼지 맛있다 수동태 주먹을 바꾸고 피피피바이빵. 얘는 도와주고요.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가 수동태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바꾸고 비를 서 넣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뭘 쓰고 있죠? 왜 쓰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얼굴이 쌩얼이 그냥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자이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파티 전문점에 가서 이렇게 가면을 사다가 씌워준 겁니다. 이게 수업 도구들이에요. 그렇죠? 신체학습자들,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5분을 못 있냐? 15분은 고사하고 5분도 못 있냐? 그러실 때고 나 자꾸 이렇게 이럴 때 걔는 신체학습자.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신체학습자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얘네들은 움직이면서 외도록 되어 있어. 구조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야 무슨 진득하니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 그거는 신체학습자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엉덩이로 해야 된다는 그거는 신체학습자들에게 죽어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신체학습자. 자, 여기
또 신체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아이는 아까 저 단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몸으로 표현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exercise, 운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합니다.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해설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휴대폰에 영상 촬영 기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영상 찍는 기능이 나왔네. 이런 숙제도 가능하다고 했던 건데 얘는 굳이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인터넷 용량 한계 때문에 5초면 된다고 했어요. 5초 영상은. 그런데 지금 몇 초예요? 무려 4분 57초예요. 네. 어디서 했냐? 가는 날 어린이대공원역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좀 안쓰럽지 않아요? 네. 이제 제가 녀석아 5초면 된다 그랬는데 뭘 이렇게 오래 했어? 그랬죠. 그랬더니 실은 그 전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애요. 바로 김모군이라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매너는 있어서 그냥 엎드려 자진 않고 그냥 팔 개고 눈 뜨고 잡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축구공을 겨드랑이에 끼고 와요. 공을. 그리고 쉬는 시간만 되죠. 총알같이 나가. 운동장에 총알같이 나가서 그 축구공 몰고 방 쉬운 그 10분 내내 땀 흠뻑 흘려. 아, 얘는 이쪽으로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제가 너 혹시 체대에 관심 있니? 어머니들 제 휴대폰에는 카톡 친구가 12,000명이에요. 12,000명. 번쩍. 왜 그러냐? 이 재학생들 멘토를 해주려고. 그래서 체대간에가 여기 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체대간에하고 얘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니네들끼리 실컷 단톡해. 네가 얘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체대 가려는데 잇몸 일으키기의 기억 있으신가요? 자, 옛날 학창시절에 잇몸 일으키기 30초에 몇 개 하셨나요? 커밍아웃 해보시겠어요? 아, 엄마들은 안 하나? 엄마들도 잇몸 일으키기 하셨어요? 끄떡끄떡? 아니 도리도리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몇 개 하셨는지 기억을 되듬어서 여기다 30 몇 개 했는지 공개해 보세요. 저는 그때 32개인가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셔? 오, 1분에 45개. 와. 요즘은 이제 잇몸 일으키기라는 종목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 디스크 위험이 있다고 해서 대신에 이렇게 손을 무릎까지만 이렇게 대는 걸로 이게 바뀌었는데, 근데 얘가 그런 거예요. 최대 입시에서는 이게 한 1분에 45개도 이게 배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최대 입시에서는 1분에 67개가 만점이래요.
67개. 그러면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제가 소개해준 그 형이요, 67개 하려면 하루에 300개씩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300개. 그래서 지금 제가 300개에 도전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그리고 이걸 찍어서 저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멘토형 소개해줘서.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그렇게 무기력했던 아이, 무기력한 거라기보다 무기력한 척 했던 아이,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잤던 아이, 이 아이에게 열린 지능이 신체 지능이잖아요. 운동 감각이죠.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정말 강냉이 튀겨지듯이 팍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얘가 워낙 이제 실기가 탁월하니까 얘가 그 당시 40명 중에 35등쯤 했던 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40명 중에 35등 정도. 그런데 얘가 워낙 실기가 탁월하죠. 실기 만점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체육학과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회체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저는 졸업해도, 제가 카톡 친구가 12,000명, 졸업해도 계속 저는 애가 나를 삭제하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2학기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15학점 듣는데요. 3학점 테니스, 3학점 수영, 3학점 뭐, 보울링, 다 5과목이 다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